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9월 B컷을 단행했지만 일부 위원들은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FOMC 의사록을 통해 금리 인하 속도를 둘러싼 위원들의 간 이견이 드러난 가운데 9월 고용까지 깜짝 증가하면서 향후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의 무게가 실립니다. 9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1.41%, 리비아는 0.48%, 루시드는 1.45% 각각 하락했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자율주행차 로보택시 발표를 하루 앞두고 전 거래일보다 1.41% 하락한 241.0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테슬라는 로보택시 호재로 랠리에 왔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로보택시 발표를 하루 앞두고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10월 10일에서 오후 늦게 웰밍턴 본사에서 로보택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로보택시의 성능이 시장의 예상을 넘어설 경우 테슬라는 랠리할 전망입니다. 검은 월요일 등 증시가 출렁했던 3분기에 국민연금이 제약바이오주를 중심으로 대량 보유 종목에 신규 편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국민연금의 장바구니에서 바이오주가 두각을 나타낸 것은 3분기가 처음입니다. 수년간 침체했던 바이오는 최근 들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총 130건의 대량 보유 종목 지분율 변동 내역을 공시했습니다. 이 중 신규 편입된 종목은 9개였고요. 업종별로는 제약바이오가 4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해외 선진지수 편입이 결정된 한국국채와 달리 국내 증시는 공매도 금지 규제에 발이 묶여 선진시장 진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융 선진국 도약은 요원한 목표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공매도는 별다른 실적 없이 주가가 급등한 종목에 대해 거품을 빼는 역할을 해서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국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려면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종의 후보군 개념인 관찰 대상국에 1년 이상 포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6월 시장 분류에서 후보군에 들어 자격을 인정받으면 2026년 6월 편입 여부가 발표되고 2027년 6월 실제 편입이 이뤄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팔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오은비입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중동 쪽에 있어서 휴전에 대한 이야기가 또다시 나오게 되면서 유가가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낮아지게 되면서 일단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는 더불어서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됐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에는 모두 다 동의를 했지만 B컷을 하느냐 혹은 스몰컷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확인이 좀 됐습니다. 그러면서 CME 패드워치상 다음번에 FOMC에서 동결할 가능성에 대해서 20에서 21%까지 올라왔고요. 반면에 다시 한번 25bp 인하 쪽으로는 80% 정도의 비율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향방은 불확실하긴 하지만 뉴욕 증시가 최고치를 경신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반영하게 될지 이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거래일 우리 시장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다시금 2,600선을 내줬습니다. 월요일에 40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나흘 만에 2,600선을 회복했지만 다시금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다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개장 전에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이 79조 원, 영업이익이 9조 1천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단 영업이익 컨센 자체가 10조 4천억 원이었던 것만큼 이에 실망한 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은 이날 하루 동안 삼성전자 주가를 2,465억 원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주가는 전날보다 1.15%
6% 내려가고요. 장중에는 한때 6만 원 선이 깨지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6만 3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SK 하이닉스 또한 또 덩달아서 주가가 내림폭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반면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캐즘 속에서도 선방하면서 3.9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4,483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또 단독 보도이긴 하지만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눈 질환 치료제 이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가 오리지널 제약사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6% 가까운 급락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거래 우리 시장 되짚어봤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최고치 달성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개장하고 나서는 어떻게 반영하게 될지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파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커스 온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오민 전문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문가님 종목부터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칩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오성첨단 소재 이렇게 세 종목 함께 리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코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 이제 일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전기 필리핀 사업장 방문하면서 MLCC 기회를 좀 선점 주문했다라는 소식에 좀 강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가 상승까지 노릴 수 있는지 이 부분 함께해서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말씀 주신 대로 MLCC에 대한 부분 이제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코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캔들상으로 봤을 때는 한번 지금 지속해서 윗꼬리를 달고 있었다고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윗꼬리를 이렇게 달았다고. 이 윗꼬리를 달았다라는 이야기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이 윗꼬리라는 것 자체가 이 앞전에 제가 이제 이 자리를 표시를 해놨었는데 이 앞전에 17,550원에 대한 부분, 17,500원 부분에서 저항을 받았다라는 얘기에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고 지금 이제 고점, 이 꼬리의 고점을 봤을 때 이렇게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은 나올 수는 있겠으나 워낙 이슈가 재료가 확실한 종목이다 보니까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윗꼬리가 계속해서 길게 나와주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항을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그리고 고점, 이 꼬리에 대한 고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이 부분에서 매물대가 이제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매물대를 형성하는 것이 이제 보여진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짧게 끊어가는 방법이 가장 이제 유리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분봉상 15분 봉상에 이제 분봉을 좀 놓고 보게 되면은요, 여기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 자리에 이제 고점을 보게 되면요, 이 고점에 대한 16,200원, 280원 부근인데 16,300원 부근에서 이제 저항을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윗꼬리가 길게 달렸는데 이 자리도 중심값 부분에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렇게 중심값 부분에서 만들어내면서 이 자리가 이제 매물대로 계속해서 이제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넘어가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역배열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1분 봉사에서 작은 흐름사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 자리가 이제 올라가고 쌍봉이라고 하는 패턴이거든요. 고점 2번을 찍고 완벽하게 돌파가 나오지 못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흘러내리면서 약간의 이제 우하향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무작정 홀딩하는 이런 매매 전략보다는 일단은 수익권이 충분히 나와줬기 때문에 수익을 실현하시고 추가적으로 자리는 또 줄 거예요. 제가 그어놨던 이 박스권 있었잖아요. 이 박스권
형태에서 움직여 줄 것이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윗골이 지금 15,250원. 이자 14,500원이죠. 14,500원. 14,500원. 이 자리가 이제 진입가가 14,500원이었는데 이 자리 부분까지는 이제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15,000원까지 이제 빠지는 걸 보고 이후에 그 흐름을 보고 상승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때 아직은 조금 아니다. 다만 이제 박스권의 형태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이제 리뷰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게 되면요. 참 오래 기다렸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40만 원에서 40만 5천 원에서 40만 원과 40만 5천 원 이 가격 영역대에서 잡아달라. 다만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위에 조금 올라왔을 때 좀 잡아달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올라올 때 이때쯤 잡혔을 거예요. 9월 24일쯤 이제 나오면서 이제 잡혔을 텐데, 그러고 나서 지금 제가 이제 목표가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45만 5천 원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슈로 놓고 봤을 때 LG 엔솔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여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선이 나와줬기 때문에 박스권의 형태를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이 자리가 나오게 되면 돌파하는 영역까지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했는데 돌파 영역이 나왔죠. 다만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 바로 상승하면 좋겠지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 거래량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저께였죠. 네, 지난 거래일에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이제 살짝 조정을 받고 내려올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이 자리를 조금 더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분을 노려봐야 된다. 추가적으로 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겠으나 지금 재료나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LG엔솔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 오늘 그리고 전 거래일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이 LG엔솔과 관련된 종목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강력한 흐름도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로 이제 오성첨단 소재예요. 오성첨단 소재 해리스 부통령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쉽게도 손절가를 이탈이 나오면서 지금 121선까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그렇게 길게 드리진 않았어요. 목표가를 좀 크게 잡는 대신에 손절가를 좀 짧게 드렸는데 확실히 손절가를 이탈이 나오면서 하단에서 이탈이 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지지받지 못하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염려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언제 열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성첨단 소재는 안타깝지만 손절가를 이탈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손절하는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별 리뷰까지 전략 좀 체크를 해봤고요. 특히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주셨던 손절가 이탈로 인해서 손절하는 전략도 취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화요일장 끝나고 나서 어떤 종목들이 시간 외에서 움직였는지 이어서 함께 체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주입니다. 이닉스, 세아메카닉스, 윙이푸드, 하이트론, 플레이디 자리하고 있고요. 지난 화요일 정규장도 약했지만 시간 외에서도 큰 특징은 있지 않았습니다. 종목별로 개별 호재에 따라서 움직임을 좀 보였고요. 특히 나스닥 상장과 관련해서 일부 기업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함께 짚어보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 먼저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님, 이 중에서 오늘장 안에서 추가적으로 볼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LG엔솔과 관련된 종목들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LG엔솔과 관련된 종목들이 바로 이닉스와 세아메카닉스라는 종목인데, 이닉스라는 종목은 이제 배터리의 수명과 안정성을 높이는 이제 배터리 셀패드라는 이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LG엔솔하고 엮이면서 LG가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계열사와 이제 4680 전기차 배터리가 수조원대의 전기차 배터리 계약이 되면서 그리고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마진이 130%가 증가하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면서 이 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호재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시간에서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6%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약 6.11% 상승이 나왔는데 나와주면서 지금 바닥을 한번 찍고 올라온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조금 짧게 잡기는 해야 돼요. 손절가를 여기 11,8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상승에 대한 부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시간의 종가 같은 경우에는 13,500원, 13,540원에 형성이 됐네요. 13,540원이라는 위치가 이 자리가 이제 확실하게 넘어가주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제 저는 여겨지거든요. 물론 이제 상승이 나와주면서 바닥을 이제 다지면서 상승 장악이 한번 나와줬어요. 캔들 자체에서. 그러면서 상승 추세가 여기서는 이제 상승에 대한 파동은 저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탈이 나오지 않았다라고는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이 단기적인 파동에서는 이제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이제 반등하는 되돌림 위치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가 이제 매물대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 전거래 시간의 종가인 13,540원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 가볍게 뛰어넘어가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세아메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 엔솔 협력사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 엔드 플레이트를 이제 공급을 하는 기업인데 세아메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세아메카닉스가 강력해 보일 것으로 이제 보여져요. 3,825원에서 이제 시간에서 종가가 마감이 됐거든요. 3,825원. 이 위치가 어떻게 보면은 돌파 자리예요. 이 자리 돌파 자리 때 오늘 돌파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일단은 역배열이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241, 481선이 단기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에서 그리고 단기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움직이는 위치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 한 4,440원 이 자리가 이제 매물대 부분이라고 이제 최고의 이제 매물대로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이 자리까지만 봤으면 좋겠어요. 4,280원. 만약에 상승이 한다고 놓고 봤을 때 3,825원을 오늘 가뿐하게 넘어가 준다라고 봤을 때 목표가는 4,280원 정도까지만 보고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LG 엔솔과 관련해서 충분히 좋은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섹터와 관련된 부분들은 시간에서 섹터별로 상승했던 부분은 LG 엔솔과 관련된 부분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움직이는 종목들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한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외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기업 두 가지를 꼽아주셨는데 이닉스하고 세아 메카닉스 이 두 종목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벤츠에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밝히지는 않았지만 수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오늘 개장 후에도 주가 추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은 좀 어떤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가 이제 로보택시가 이제 내일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상당한 이슈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시간의 특징주에서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2차 전지와 연결돼 있는 전기차죠. 전기차와 관련된 특히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을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제 테슬라 FSD 관련주라고 이제 묶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 퓨런티어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주행용 카메라 공정 장비를 이제 테슬라에
납품을 했던 이력이 있어요. 이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최근에 큰 상승이 나와줬거든요. 큰 상승이 나와주고 이 앞전에 대한 이제 매물대에 대한 박스권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지금 이제 아쉽지만 이제 좀 하락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추세가 무너지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상승폭이 이제 강화가 되면서 고점이 급격하게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이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우상향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가상의 이제 지지선을 한번 그어보면요. 지금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지선인데 만약에 바로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오늘 주가가 이 퓨런티어라는 종목의 주가가 빠졌을 때는 이 하단, 요 추세에 대한 하단, 요 자리가 이제 쭉 이어진다라고 놓고 봤을 때, 16,250원 이 자리까지는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도 이제 라이콤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라이콤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퓨런티어하고 같이 움직였던 종목이거든요. 라이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퓨런티어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이제 고점의 각도가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고점의 각도가 올라가고 저점에 대한 부분도 올라갔죠. 올라가면서 상승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붙었는데 이 자리를 놓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4,250원 자리 부근에서 지지 여부를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지켜보면서 이 종목들 좀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바로 매수한다기보다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눌렸다가 돌파하는 부분, 이 지지를 받고 움직였을 때 상승에 대한 부분을 좀 포착해서 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슈어소프트테크라는 종목이에요. 슈어소프트테크라는 종목인데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위험성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율주행도 고위험성이죠. 사고에 대한 부분,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위험군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한 이제 솔루션 공급을 하는 이제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대차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이 업무 협약이 체결이 되면서 이 이력이 이제 부각되면서 테슬라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상당 상승폭이 나와줬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추세 좀 안정적으로 좀 각도가 좀 잘 나와주고 있거든요. 상승에 대한 부분도 놓고 봤을 때 이 자리가 돌파가 나오고 나서 이 자리 돌파 이후에 상승에 대한 부분 충분히 만들어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후에 지금 이제 정배열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단기 이동 평균선이 아직은 이탈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슈어소프트테크가 지금 여기 9월 23일 돌파 이후에 지금 움직임 자체가 지지를 5,940원대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래 꼬리가 조금 달렸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올 수는 있어요. 일단은 요 위에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시나리오는 돌파 이후에 요 캔들 문통에 대한 부분, 요 위쪽에서 놀면은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리가 이제 조금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 중심값에 대한 부분까지 좀 열어놓고 이제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 더 낮춰가지고 좀 진입가를 조금 낮춰서 진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손절가가 상당히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로는 테슬라, 로보택시 관련주들을 꼽아주셨습니다. 일단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11시에 공개가 되는 만큼 관련주들의 주가 움직임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의 포커스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제가 선정한 종목은요. 슈어소프트테크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슈어소프트테크가 가격적으로 참 메리트가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진입 가격은 5,600원이에요.
중심가 부분에서 이제 한번 잡아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돌파 나온 이후에 중심가 부근이 이 몸통의 중심가 부근인 5,600원에서 진입을 했으면 좋겠고 손절가도 이 캔들을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이 돌파 나온 캔들을 좀 기준으로 잡는데 이 종목은 이제 저가 부분까지 좀 열어놓고 보고 싶어요. 손절가 이제 5,100원까지 열어놓고 좀 보고 싶은데 여기까지는 좀 지지를 받는 부분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왜냐하면 박스권에서 하락이 나왔을 때는 이 자리까지는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 근처까지 왔을 때 분할 매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이 슈어소프트테크라는 종목이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를 이제 조금 짧게 잡을 거거든요. 그래도 괜찮은 가격을 이제 보여줘요. 6,400원으로 볼 건데 이 자리 보시게 되면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가격, 진입 가격과 손절가를 놓고 봤을 때 이 자리 넘어가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일부러 일단 좀 낮게 잡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돌파가 나왔을 때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 돌파가 나왔을 때 저는 이 돌파가 나왔을 때 7,2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를 좀 낮춰서 1차 목표가를 좀 낮춰서 잡고 추가적으로 2차 목표가까지도 좀 지켜봤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는 슈어소프트테크 살펴봤습니다. 자율주행 하면 대표적으로 묶이는 관련주이기도 한데요. 가장 중요한 이벤트죠.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벤트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11시에 키노트 연설을 시작으로 공개가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있을지 보셔야겠는데요. 다만 이벤트 공개되고 나서는 세로뉴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 라인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6,400원, 손절가는 5,1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 전략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요.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TV 마켓 오늘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개장하기 전에 어제 글로벌 시장과 또 국내 시장은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브리핑 전달해드리는 오늘의 글로벌 브리핑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미루는 등 중동 전쟁의 진전 없이 멈추고 또 중국의 경기 부양안이 시장의 예상에 못 미침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이틀째 하락하자 미국 증시는 일제히 랠리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1.03% 상승을 했고요. S&P 500은 0.71%, 나스닥은 0.6% 각각 상승을 했습니다. 이로써 다우와 S&P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한 지난 주말 발표된 지난달 고용보고서에서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점도 이렇게 뉴욕 증시 강세에 일조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10년 국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년 국채 같은 경우에는 0.98%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5일 연속 상승세를 접고 0.18% 하락을 했지만 다른 반도체주는 상승하면서 이 반도체 모임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렇게 1.0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이 일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고점 매도세가 지속이 되며 유가는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의 주가는 엇갈렸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이 1% 중반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알파벳은 2% 가까이 빠졌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1%대 초반, 메타와 엔비디아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법무부가 독과점 문제에 따라서 이 해체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네, 그럼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5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대표 벤처 투자자 벤 호로워츠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철회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호로위츠는 해리스 부통령과의 오랜 인연을 강조를 하면서 기부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술 규제에 대해서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그는 트럼프가 스타트업에 유리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지지 선언을 했었지만 해리스의 대선 출마로 인해서 입장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IT 업계는 현재 두 후보 모두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고요. 이번 대선이 향후 기술 혁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실리콘밸리의 정치적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크라이슬러 모회사 스텔란티스가 이 전미 자동차 노조 UAW와의 투자 지연 갈등으로 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파업 위기가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는 파업을 막기 위해서 UAW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UAW 산하 노조원들은 최근에 파업 찬성 투표를 진행하면서 이 투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파업 승인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스텔란티스는 벨비디어 공장 투자 계획을 연기를 했는데 UAW는 이를 계약 위반으로 보고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양측은 서로 계약 위반을 주장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고요. 스텔란티스는 시장 상황을 고려한 투자 결정이라고 말을 하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검색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이 제품 검색을 통해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요. 인공지능과 소셜미디어의 발전이 구글의 독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구글의 검색 광고 시장 점유율은 올해 50.5%에서 내년에는 48.3%로 줄어들 전망이고요. 아마존은 24.2%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틱톡과 마이크로소프트도 AI 기술을 활용해서 광고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 광고 시장의 판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구글 역시 AI 기반 검색 개선에 나섰지만 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이 경기 둔화에 대응해서 10월에 추가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ECB 정책위원이자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인 이 드갈로는 내년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근거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ECB는 지난 9월에도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바가 있고요. 시장은 이번 10월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90%로 보고 있습니다. 드갈로 총재는 경기 하강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통화 정책의 초점이 경기 안정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ECB의 금리 정책 변화는 유로존 경제 회복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 스타보드 밸류가 10억 달러 규모로 제약회사 화이자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이 팬데믹 당시 코로나19 백신으로 성공을 거뒀던 이 화이자는 이후에 매출 감소와 경쟁 심화로 주가가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스타보드는 화이자의 전 CEO 이안 리드와 전 CFO 프랭크 다미넬로에게 접근을 해서 협력 의사를 얻었고요. 이들은 스타보드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이자는 최근에 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를 했지만 이 비만 치료제 시장 등에서 경쟁사들에게 밀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타보드는 지분 인수를 통해서 화이자의 경영에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입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엑손모빌, 필립스 66, 옥시덴탈 등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에 IRA 폐기를 반대를 하면서 저탄소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 공제를 유지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2022년에 IRA 통과 당시에는 반대를 했지만 이후에 탄소 포집과 수소, 바이오 연료 등의 수십억 달러를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 세액 공제 혜택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옥시덴탈은 대규모 탄소 포집 공장을 건설 중이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시에 이 혜택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IRA에 대한 석유 기업들의 입장이 변화를 하면서 향후 정책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7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요. 아이폰에 관련된 소식인데 증권사 제프리스가 애플의 아이폰 16이 AI 기능 덕을 보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평가를 하면서 애플의 투자 등급을 보유로 낮췄습니다. 제프리스의 에디슬리 분석가는 아이폰 16이 제대로 된 AI 경험을 제공하려면 이 하드웨어 개선이 필요하고 또 이는 2026년이나 7년쯤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아이폰 16의 초기 판매 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하고 또 AI 적용 범위가 좀 제한적이다라는 점에서 현재 시장 기대치 달성이 조금은 어려울 것으로 봤습니다. 그는 아이폰 17 역시나 패키징 기술 자체는 미흡하겠지만 얇은 모델 출시로 업그레이드 수요가 증가할 것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이날 애플의 주가는 또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3분기 어려움을 겪었던 AI 관련 반도체 회사들이 4분기에는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 브로드컴 등이 주요 대상이고요. 특히 엔비디아는 AI 기술 발전과 GPU 사용량 증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4분기에는 AI 제품 출시가 가속화가 되면서 반도체 주식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고요. 엔비디아는 AI 훈련과 추론에 대한 지출 증가로 향후에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AMD 역시 10일에 열리는 어드밴싱 AI 행사를 앞두고 또 주목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낮추고 S&P 500 지수가 올해 말 6,000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얀 하치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9월의 신규 고용 지표가 예상을 뛰어넘은 점, 이 점을 근거로 경기 침체 확률을 1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는 고용 증가와 노동 수요를 언급하면서 연준의 추가 비컷 가능성도 낮아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데이비드 코스틴 주식 전략 책임자는 반도체 회복과 비용 압박 완화가 증시 상승을 이끌 것이라면서 S&P 500 지수 목표치를 6,3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지 시간 8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가 내년부터 양산할 2나노 공정 웨이퍼의 가격을 장당 3만 달러로 책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4나노, 5나노 공정 대비 약 2배에 달하는 가격이고요. TSMC가 유일하게 2나노 공정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2나노 웨이퍼는 3나노 웨이퍼보다 성능이 10에서 15%나 향상이 됐고요. 전력 소비는 25에서 30%나 이렇게 절감이 됩니다. 이렇게 웨이퍼보다 첨단 기술 개발에 따른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TSMC는 이렇게 이를 통해서 시장에서 우위를 확실히 다지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만 관련 업체들도 TSMC의 2나노 공정 도입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최대 협력업체인 대망 폭스콘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GB200을 생산하기 위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제조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클라우드 부문 부회장인 벤자민 팅은 이 공장이 블랙엘 플랫폼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다 라면서 이 제조 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GB200은 엔비디아의 GPU와 CPU를 결합한 고성능 AI 칩이고요. 기존 제품보다 30배나 빠른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양산은 올해 4분기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대만 TSMC가 3분기에도 예상치를 뛰어넘을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9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39.6% 증가한 2,518억 7천만 대만 달러로 3분기 전체 매출은 7,569억 9천만 대만 달러에 달할 것이다 라고 예상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시장 기대치를 굉장히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TSMC는 애플과 엔비디아의 주요 AI 칩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고요. 이런 AI 수요가 실적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주일간 이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체크해봐야 할 중요한 일정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현지 시간으로는 10일이지만 우리 시간으로는 11일 내일 오전 11시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발표가 되니까 이 부분도 모두 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시장으로 눈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일 전에 있었던 화요일장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렸던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왔고요. 더불어서 LG전자도 같이 실적을 내놨는데 결과를 열어보니까 어닝 쇼크로 발표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이 발표 전에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상치가 한 OP가 10조 정도 예상이 됐고 10조는 넘어줘야 분위기가 반전될 거다라는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이것보다도 못 미치면서 한 9조 정도에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LG전자는 OP가 1조를 넘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7,500억 정도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서 어닝 쇼크를 발표를 했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OP가 너무 예상치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10만 원 선까지도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닝 쇼크를 받아들면서 물 건너간 하루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양시장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에서 머물렀습니다. 이 전날에 있었던 2,600선 잠시 올려 세웠다가 이걸 모두 다 반납하는 분위기 2,594선에서 마무리 좀 지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보합에서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과적으로 10시 부근부터는 완전히 추세를 바닥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778선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문제는 일단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모두 다 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코스닥에서는 현물은 물론이고요. 선물까지도 매도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시장에 있어서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았던 쪽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관련주를 좀 담았고요. 기관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함께 담았습니다. 특히나 지난번에는 외국인이 담았었던 이 차이나 전기차 솔라액티브 ETF로 같이 담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다면 알테오젠입니다. 10월 8일이 알테오젠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투자 경고를 지울 수 있는 최초 판단일이었는데요. 이 최초 판단일 투자 경고를 좀 지우려면 3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 3번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서 투자 경고가 유지가 되게 됐습니다. 이 3번째 조건을 잠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10월 8일 기준으로 앞서 있었던 15거래일 동안 가장 높았던 최고 종가를 10월 8일에 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9월 20일에 36만 3천 원을 기록을 했던 게 가장 최고 종가였기 때문에 10월 8일에는 36만 3천 원을 넘지 않아야 투자 경고가 해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담아내면서 36만 9천 원 선까지 크게 올려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경고는 해제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 기간 동안에는 개인의 신용 거래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 물량을 계속 받아내면서 지금 상위단에서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도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큰 특징을 보자면 반도체 쪽이죠. 외국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같이 덜어냈고요.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같이 어닝 쇼크를 발표했던 LG전자까지도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마로 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약 바이오입니다.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 CPHI라고 해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지금 개최를 할 예정인데요. 여기서는 유럽 최대 제약 바이오 컨퍼런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공백을 한국 기업들이 메울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10월 15일 오전 9시부터 위고비 온라인 주문이 시작이 됩니다. 즉 비만 치료제가 일정이 공개가 되면서 크게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만 치료제 하면 또 빼놓을 수 없었던 펩트론도 호재를 여기다 힘을 좀 더해 줬습니다. 일라이릴리랑 기술 평가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거는 펩트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평가해 볼게라는 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약 기간은 14개월입니다. 그래서 내년 4분기쯤에 임상 1상 결과가 나오게 될 거고, 이 결과가 만약에 괜찮으면 그 뒤에 이제 본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근데 이미 이런 형태가 알테오젠이랑 머크랑 같이 계약을 하면서 지금 알테오젠이 잘 가고 있는 흐름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을 같이 받아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사들이 대부분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3분기 실적이 기대치, OP가 조금 상회하면서 나오게 됐습니다. 워낙 기대치가 낮아 있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좀 잘 나왔다. 그래서 나름 좀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좀 LG 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나 호재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주 화요일에 개장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680 배터리 주문을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12월부터 대규모로 양산에 들어갈 거고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46파이 배터리라고 해서 4680은 이제 지름이 46이고 길이가 80mm라면 벤츠 같은 경우에는 길이는 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같이 전해지게 되면서 힘을 함께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서까지 같이 영향을 줬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는데요. 구글이 AI 검색 서비스에 광고를 추가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I를 통해서 검색을 했고 그 검색 결과에 맞춰서 광고까지 같이 붙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커져가는 중이기 때문에 600조 원 정도로 크게 커져 나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같이 모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관련주로 플레이디가 시간 외에서도 큰 움직임을 좀 같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주말 사이에 있었던 휴일 사이에 있었던 내용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1월부터 윅비에 편입된다라는 소식인데요.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윅비라고 하면 세계 최대 채권 지수를 의미를 하고 여기에 한국이 같이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은 아니고 네 번째 도전해서 드디어 성공을 해냈습니다. 1년가량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실제 지수가 반영되는 건 내년 11월부터 반영이 될 거고요. 이게 의미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라고 본다면 바로 이겁니다. 윅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비중 중에 한국이 한 2에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추종 자금 중에서 한국이 그렇게 따지게 되면 한 500에서 525억 원 정도 같이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의미가 좀 있습니다. 계산을 좀 해보니까 기사별로 금액은 좀 다른데요. 평균적으로 약 70에서 90조 원 정도 단계적으로 우리 시장에 좀 자금이 유입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가장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리뷰에서도 공매도 관련된 내용은 계속 문제가 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결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삼성전자로 같이 가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HBM3E 공급과 관련해서 지연이 공식화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3분기 실적을 내놨을 땐 이미 어닝 쇼크였습니다. 물론 잠정 실적이지만 거의 비슷하게 갈 것 같고요. 이미 하향된 컨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OP가 9조 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원인을 좀 찾아보자면 반도체 DS 부분이 가장 부진했기 때문으로 해석이 좀 되고 있고
해석된 내용 중에 1번은 일회성 비용입니다. 인센티브 충당 같은 내용이 같이 들어가면서 부진했다. 그리고 고객사의 재고 조정이 들어갔고 중국 쪽에서 제품 공급이 증가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맞물리면서 반도체가 좀 부진했다라는 부연 설명을 내놨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HBM3E 퀄 테스트를 원래는 3분기 안에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한 상태였는데 이게 좀 미뤄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단 가이던스도 부진합니다. 지금 봤을 때 주가의 하방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게 4분기 OP가 12조, 8월 대비해서는 무려 14% 넘게 지금 하향 조정된 거기 때문에 주가에는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어닝쇼크 발표하고 나서도 6만 원 선은 지켜냈는데 이에 대한 지지선도 뚫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선업 좀 볼 텐데요. 슈퍼사이클 관련해서 호재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최근 삼중고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면 첫 번째 고통은 중국 대형 조선사의 합병입니다. 중국에 있어서 1, 2위가 중국 선박공업과 선박중공업 그룹인데 이 두 그룹이 같이 합병에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9월에 합병이 완료가 됐고 1, 2위가 합쳐졌기 때문에 당연히 글로벌로 보더라도 1위 시장을 좀 점유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OP가 18조 원입니다. 근데 우리 조선 3사를 다 합쳐서 최대 호황기 때 계산해 봤을 때 2조 원이 나왔거든요. 약 9배 정도?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전하게 큰 경쟁자가 지금 이 시장에 같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조 총파업입니다. 10일 정도에 조선업종 노동연대가 같이 교섭 기간을 좀 펼치기로 했고요. 16일에 총파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총파업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생산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고 납기 지연으로 위약금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회 국정감사인데요. 조선업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안전사고가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해석이 될 수 있겠고요. 주요 경영진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경영 차질에 있어서는 좀 불가피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초호황을 겪고 있다라는 호재는 나오고 있고 수주도 확실하게 받쳐주고 있긴 하지만 이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3종고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 깊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정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은 한국 쪽에서 옵션 만기일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날짜 기준으로 ITC에서 메디톡스랑 휴젤에 대한 최종 판결을 좀 내릴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휴젤이 보툴리눔 톡신이랑 이걸 제조하는 방법을 다 가지고 가서 잘 만든 다음에 이걸 지금 미국에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ITC는 예비 판결에서는 일단 휴젤의 손을 좀 들어줬습니다. 오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그리고 이후에 이 톡신 관련주들에게는 또 어떤 흐름을 좀 가져다 주게 될지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라이프 위크라고 해서 한국판 CES를 개최한다라고 합니다. 스마트 홈이나 UAM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확인 가능하니까요.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투자하실 때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오늘의 살펴볼 종목부터 이슈 살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 9시 개장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문 열고도 어떤 투자 전략 세우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특별한 경제 정보, 톡톡한 경제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김영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톡톡한 경제뉴스 김영민입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할 이슈를 찾아 그 내용에 대해 파고들어 볼 텐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양한 키워드 속 오늘은 자사주 매입 살펴보겠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말 그대로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걸 말합니다. 이는 유통 물량을 줄여주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하면 배당처럼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주는 효과가 있죠.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핵심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은 책임 경영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기존 최대 주주의 지배력이 커지는 효과가 있는데요. 또 우호적 기업과의 주식 교환을 통한 우호 지분 확보도 가능해집니다. 이외에 기업에 일시적으로 많은 이익이 발생한 경우 배당금 규모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자사주 매입이 활용되죠. 기업 내 잉여 현금이 많거나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할 때도 자기 주식을 매입합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자기 주식을 사는데 돈을 쓰는 것으로 해당 기업이 수익성 있는 투자처를 찾지 못했다는 신호로 시장에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에 대한 영향이 단기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주가를 하락시킬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양한 사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사례를 살펴볼까요?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세를 겪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임원들이 올해 들어 매입한 자사주의 규모가 1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 임원 51명은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보통주 17만 1,047주 120억 9,848만 원어치를 매입했는데요. 하지만 임원들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에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6만 전자 지키기도 위태로운 형국인데요. 삼성전자는 올해 6월에도 임원들이 자사주 42억 원어치를 매입하며 7월에 8만 원대를 회복한 바 있지만 짧은 반등 이후 계속된 내리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네이버도 올해 말까지 약 4천억 원을 투입해 자사주를 매입 소각합니다. 네이버는 지난달 30일, 10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총 발행 주식의 약 1.5% 규모인 234만 7,500주를 매입해 12월 31일에 전량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은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의 특별 배당금을 활용해 진행합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후 이날 증시에서 네이버는 장중 17만 7,300원을 찍으며 4% 넘게 오르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매도세가 강해지며 전거래일보다 0.59% 내린 16만 9,400원으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도 최근 자사주 매입을 통해 책임 경영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지난 2일 한화손해보험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나채범 대표가 자사주 10,000주를 매입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나 대표의 자사주 매입은 취임 이후 3번째, 올 들어서만 2번째입니다. 나 대표는 주가가 저평가될 때마다 자사주를 매입해 대표로서 기업 가치 제고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 왔는데요. 현재 나 대표의 한화손해보험 지분은 0.02%입니다. 나 대표뿐 아니라 주요 임원진 25명도 올 들어 매입한 약 14만 주에 달하는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주요 경영진 역시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자사주 매입에 동참하며 회사의 밸류업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는 거죠.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나 대표와 주요 경영진들의 자사주 매입은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가치 상승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라며 앞으로도 책임 경영을 강화해 밸류업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주주가치 제고뿐 아니라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비해 경영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금의 고려아연과 영풍 MBK 파트너스의 사례입니다.
고려아연이 영풍 MBK 파트너스로부터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에 나섰는데요. 영풍 측의 지분 공개 매수를 막기 위해 더 비싼 값의 자사주를 사들이겠다는 겁니다. 영풍 측에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을 상대로 자기 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고려아연은 공개 매수가를 추가 상향할 거란 관측까지 나오는 가운데 경영권 확보를 위해 재무 부담이 더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미국 기업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 비중이 지난 10년 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견조한 고용과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 열기는 뜨겁지만 회사 사정을 잘 아는 내부자들의 반응은 조금 다른 거죠. 현지 시간 6일 월스트리트저널이 인사이더 센티먼트닷컴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 전체 기업 가운데 임원이나 이사가 자사주를 순매수한 기업 비중은 지난 7월 15.7%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 내 최저 수준인데요. 지난 8월은 25.7%, 9월은 21.9%를 기록했는데 이 역시 지난 10년 내 기록보다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오히려 빅테크 수장들은 자사주 매각에 나서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는 103억 달러의 자사주를 매각했고 델 테크놀로지스의 마이클 델 CEO는 56억 달러를, 메타 플랫폼스의 마크 저커버그 CEO는 21억 달러의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도 대규모로 주식을 매도했죠. 인사이더 센티멘트닷컴 고문인 네자트 세이훈 미시건대 로스 경영대학원 교수는 내부자 거래는 전체적인 향후 주식 수익률을 알려주는 매우 강력한 예측 변수라며 향후 수익률이 평균에 못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증시구 개장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시장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 김태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잘 보내고 왔는데 이제 네. 크리스마스 연휴 전까지는 휴일 없이 쭉 달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분기 어닝 시즌도 시작이 됐고 이때 이제 전략을 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전반적으로? 참 우리나라 휴장일 때 글로벌 증시 상승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갑자기 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속상한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다행스럽게도 글로벌 증시 기준으로 보면 엔비디아를 기준으로 반도체 IT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실 이제 기대감이 참 없죠. 이제는 센티멘탈도 그렇고 펀더멘탈도 그렇고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현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저가 매수세를 좀 이용해서 들어오기만 한다면 우리는 조금은 나은 10월과 혹은 4분기를 좀 기다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숫자는 저는 그렇게 나쁘다라고 평가받을 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YOY 대비로 240%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눈높이 지금 기대를 못 미치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좋지 못한 삼성전자이나 저는 두 가지가 해결이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두 가지를 체크해드리면 첫 번째 삼성전자가 HBM3 E12단입니다. 8단은 의미가 없고요.
12단에 대해서 정확한 플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거나 두 번째, 오늘 아침에 TSMC 실적 나왔는데 TSMC는 배 아프게도 잘 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확한 구성, 뭐 파운드리를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축소를 하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플랜만 제시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IT도 사실 지금보다 더 밀릴 구간은 없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저점을 생각하신다면 반도체 IT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제약바이오고 두 번째는 2차 전지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반도체 IT 분명히 저점 매수하기 매력적인 포인트 가격대인 것 같긴 합니다. 삼성전자랑 LG전자 둘 다 어닝쇼크 발표했고 그렇죠. 삼성전자 먼저 좀 보면 어닝쇼크 발표한 이후에 일단 6만 원 선은 좀 지지를 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HBM3E 퀄테스트 관련해서 공식으로 지연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걸 분위기 반전시킬 수 있는 포인트로 HBM을 잡고 있었는데 네. 이게 지연됐다라는 걸 인정을 했다라는 건 앞으로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를 여기 말고 다른 데서 더 찾아봐야 되나 싶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번에 뉴스가 불확실성 해소 차원으로는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삼성전자에 계속해서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5월 달부터 퀄테스트 통과됐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됐습니다. 단독 보도를 통해 이야기 드리는데 퀄테스트 괜찮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가 굉장히 빠르게 또 반박 기사를 내보이면서 시장에 실망을 줬거든요.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차라리 주주들에게는 이렇게 명확하게 조금 어필을 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뉴스가 당연히 악재이긴 하죠. 악재이긴 합니다만 지금의 가격은요. 그 악재를 모두 선반영이 된 그러한 상태라 이 뉴스 때문에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만약 지금 구간에서 앞자리가 5자로 바뀌게 되면 많은 투자자분들의 생각은 이럽니다. 드디어 오만전자가 다시 되었네. 그러면 손실 감수하고 손절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 삼성전자 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저는 더 크게 들 수 있는 구간대라서요. 오히려 이 뉴스가 불확실성적인 해소 차원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을 해소한 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HBM4에 진짜 사활을 걸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LG전자도 어닝쇼크 발표했습니다. 근데 한 1조 정도 예상했는데 7,700억 정도 나오게 되면서 완전 미스가 났는데 그러면서 10만 원 선 이탈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차익을 좀 실현해야 될까요? 일단은 컨센 대비해서 차이가 너무 크죠. 그쵸. 한 20%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은 저도 LG전자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이긴 하나 지금의 구간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이셨다가 추후에 다시 한번 비중을 확대할 만한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 담아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일회성 비용이라 할지라도 시장의 눈높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계절적으로 그러면 많이 못 파는 시기가 아니냐? 아닙니다. 계절적으로도 여름에 성수기라든지 에어컨 혹은 가전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많이 팔려야 할 시기에 지금 나온 어닝 미스이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소 비중을 줄이셨다가 추후에 다시 한번 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 추후라는 것은 빠르면 뭐 올해 연말도 되겠지만 저는 내년 봄 그러니까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백색 가전의 비중이 많거든요. 그럼 백색 가전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즌이 어딜까요? 이사를 많이 하거나 결혼식이 많은 그 시즌이기 때문에 겨울은 좀 추울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LG전자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는 게 맞고 추후에 다시 이제 비중 확대하는 시그널을 확인을 하고 움직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케팅이나 물류비 때문에 일단 어닝 미스가 난 것으로 보이곤 있습니다.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코멘트 남겨주셨고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짧게 좀 보고 가겠습니다. 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방산주를 봤을 때 워낙 중소형 방산주들이 좀 더 크게 움직였는데 이거랑 좀 추수 확실한 빅4 대비를 좀 해보자면 어느 쪽이 조금 더 맞을까요? 일단 저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기준은 WTI 유가 선물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유가가 이제 크게 조정이 나오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중동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금은 안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오늘 방산주들은 다소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이제 유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 반동이 되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항공 쪽이죠. 특히 이제 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직은 단독 보도이긴 하나 또 TA 홀딩스, TA 항공이
지분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만약 이 뉴스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기업을 찾으신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쪽에서는 항공주 LCC 쪽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10월입니다. 벌써 다음 달이면 미국의 대선이 있죠. 그럼 미국의 대선을 통해서 방산주들도 사실은 시간차는 있겠지만 여러 번 언급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산주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오늘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손절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좀 가지고 가시되 조금 더 이제 새로운 뉴스가 나오게 돼서 그때 변동성이 보이면 그때 좀 대응을 하시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대선이 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유의를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그렇게 많이 판다는데 또 방산주는 또 담아간다고 합니다. 특히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계속해서 순매수 상위 상단에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동 리스크는 휴전과 관련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끝까지 좀 봐야겠지만 WTI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사이에는 조정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좀 줄어들면서 미국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다우랑 S&P 500이 뉴욕 증시에서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좀 지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개장하고 나서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10월 10일 목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네, 먼저 지난 거래일 우리 시장을 잠깐 짚어보자면 지난 거래일 코스피 지수는 2,600선을 다시금 내줬습니다. 일단은 월요일에 40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나흘 만에 2,600선을 다시 재탈환을 했지만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매물을 출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간밤의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다 상승을 했고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연속 하락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시작할지 지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양시장 정말 기분 좋게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67% 상승하면서 다시금 2,600선을 되찾으면서 2,611포인트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47% 상승하면서 781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거래일에는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파란불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현재 0.03%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꽤나 큰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에는 3%가 넘어가는 낙폭을 보여줬는데 그 낙폭분을 모두 다 회복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3.31% 상승하면서 18만 3,9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증권가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가 반도체 업황과는 정말 무관하다라는 말을 내놓게 되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에 힘입어서 3분기 역대 최대 수준의 영업이익이 담긴 성적표를 내놓을 것이다라며 꽤나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현재는 3.31%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49%나 하락했습니다. 일단은 지난 거래일에는 굉장히 좋은 성적표를 내놓기도 했고요. 전기차용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를 2028년부터 벤츠 계열사에 공급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희소식이 주가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테슬라의 내일 로보택시 공개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0.7% 상승하면서 꾸준히 황제주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바이오 기업 우시그룹이 계열사들이 일부 사업 매각 검토에 들어섰다라는 소식이 쌈바에는 어느 정도 수혜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재 2.64%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지난 거래 꽤나 좋았습니다. HLB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빨간불을 켜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를 제외하고 모두 다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0.54% 상승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0.1% 상승하고 있지만 반면에 에코프로는 0.1%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리튬이 이 양극재의 주재료인 리튬 가격이 어느 정도 반등할 기미가 보인다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베리스모의 CERT 임상 일상이 개시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현재 0.61% 상승 출발하고 있고 엔캠 같은 경우에는 3.19%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장 속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이 어느 정도 비등비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전자기술 섹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여전히 같은 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33% 하락하면서 6만 100원 선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65% 강세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18만 4,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0.77% 현재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0.61% 하락하는 모습으로 현재 출발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쪽 섹터 안에서는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의 수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금융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부분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승불이 켜져 있지만 그래도 하락하는 종목이 몇몇 개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상승 종목의 폭이 조금 더 크고 있고요. KB금융지주는 0.78%로 지주사 중에서는 낙폭을 가장 크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0.25% 상승하고 있고 신한금융지주는 0.9%, 1%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현재 0.16%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2%대 상승하면서 가장 큰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투자금융지주도 1.95%로 꽤나 큰 강세를 현재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의료기술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삼천당 제약 같은데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1.83%로 지난 거래일에는 3분기 잠정 실적 쇼크,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가 오리지널 제약사로부터 특허 침해를 소송당했다라는 단독 보도이긴 하지만 이 소식으로 인해서 6% 가까운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낙폭을 만회를 하면서 3%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꽤나 강세를 크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현재 5.11%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대부분 종목들 현재 모두 다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소비자 내구재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기아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지금 현재 상승폭을 강하게 켜내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2.71%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 같은 경우에는 3.25%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도 증시 역사상 가장 큰 몸값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26조와 현대 IPO 상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이 공모 가격을 주당 3만 대로 정하고 일반 청약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일단은 이날 공개했던 공모가로 산정이 된다면은 들어오는 현금은 약 4조 2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어닝 쇼크로 지난 거래일에도 하락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낙폭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0.49% 건설주들 지난 거래일에도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현대건설도 오늘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웨이 0.6%,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 1.69%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현재 1.72%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 현재 0.6%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동 갈등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에 방산주들의 오늘 힘을 크게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전력 기업들과 발전 사업 협력 강화 소식에 지난 거래일에는 어느 정도 상승했지만 오늘은 그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4.38%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여전히 0.1%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1.83%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 0.32%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 SDI도 현재 0.67%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테크놀로지 서비스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게임주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낙폭을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86% 하락하고 있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가 최고 일매출 경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1.38% 상승폭 그대로 이어가고 있고요.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도 1.96%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현재 2%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이송 배달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게 운송 쪽이 아닐까 싶었는데 일단 해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느 정도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0.53%고요. 그동안 중동 갈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지만 중동 갈등 소강 상태로 들어가면서 오늘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이제 이틀째 하락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오늘 항공주 좋은 흐름 나타내지 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1.16% 상승 출발하고요. 현질칼 같은 경우도 3.15%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양시장 일단은 강보합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외국인 덜어내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는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차별화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가 4%대 강세 보이면서 올라왔는데 삼성전자는 59,900원 선까지 6만 원 선 깨고 내려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이 차별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차이 보니까 4%대 강세 보이는데 반면에 지금 6만 원 선도 깼거든요. 네. 근데 레거시단 가격 하락은 둘 다 영향을 같이 받잖아요. 근데 SK하이닉스는 그래도 믿을 만한 구석 HBM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은 걱정 없이 이 주가 계속 달릴 수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 증시도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하는 HBM이 주인이었거든요. 특히나 HBM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마진율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엔비디아 실적을 가지고 이제 추론을 해봤었을 때 40%가 넘어갈 확률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니 SK하이닉스는 기존의 레거시 제품이 조금은 부진한다 하더라도 결국 HBM을 통해서 실적에 대한 성장세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투자자들이 지금 갖고 있는 확신이 아닐까 싶고 그러한 부분이 지금 투영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 두 기업을 제외하고 반도체 소부장단을 보더라도 이쪽에 대한 매기세가 정말 강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따로 떼어져 나온 기업인데 이 기업이 한화 정밀기계라고 하는 자회사를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업은 지금 이 TC본더라고 알려져 있는 HBM 관련한 공정에 들어가는 이 본딩, 이 다이본딩 장비를 지금 SK하이닉스와 협업해서 만들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 해당 기업의 주가가 신규 상장한 이후에 아직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좀 보여준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부터 이번 주 연속으로 지금 상승하는 것을 좀 놓고 보면 결국 지금 시장은 반도체 IT 그중에서 SK하이닉스고 또 SK하이닉스 기준으로 여전히 HBM 쪽으로 힘이 좀 쏟아지고 있음을 우리가 좀 느끼셔야 될 것 같고요. 참 삼성전자는 저도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까지 빠져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존심이 이제 많이 구겨진 삼성전자이긴 하나 제가 앞서 이제 개장 전에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안 좋은 악재는 지금 다 녹아들고 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의 추가 매수는 조금은 더 신중하게 봐야 되겠지만 없으신 분들의 신규 매수는 저는 삼성전자도 콜 의견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의외로 제약바이오주가 굉장히 강하고 2차 전지주가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2차 전지는 아무래도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최근에 올라왔었던 이유가 우리보다 먼저 소식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벤츠와의 협업 이야기가 일단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물량이 나타나면서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은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조금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테슬라가 중국에서 또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있어서 우리가 기다렸던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가 나타나고 있어서 2차 전지는 쭉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 제약바이오가 힘을 내주고 있는 지금 상황,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 2주 동안은 참 힘이 약했죠. 그래서 역시나 또 제약바이오였나? 라는 오명도 있었지만 결국엔 지금 우시바이오랑 우시앱텍이 이 가지고 있었던 사업부 일부를 매각하는 것을 이제 토대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미국이 결국은 중국을 계속 때리기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좀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매기세를 중심으로 오늘 제약바이오의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좀 담아가는 상위단에서도 이름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랑 한화정밀기계랑 이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해서 이야기 계속하고 있으니까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이 지난 8일에 연휴 전에 기자회견 열었을 때 맹탕이었잖아요. 사실 기대한 것만큼 뭐 나온 게 없어서 급락이 좀 나왔다가 12일에 추가적으로 뭐 재정 발표 좀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은 좀 잠재운 것 같아요. 오늘 개장하고 나서 분위기가 좀 상위단에서 보이다가 지금 소폭 좀 내려간 종목들도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관련주들은 일단 그 일정 앞두고 좀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중국과 인도 시장은 너무 맹신을 하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본 이후에 우리가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그래도 종목을 잘 압축을 해놔야 되겠죠. 종목을 압축을 해본다면 결국에는 인프라 투자가 가장 현실적인 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나는 인프라 따는 너무 무겁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의류, 게임, 엔터 이걸 좀 뽑을 수 있는데 NC소프트가 또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다 보니 게임주를 또 바라보는 시선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차라리 다시 한번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또 엔터 쪽을 한번 보시는 것도 뭐 엔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경기 부양에 뭐 지금 직접적으로 뭐 영향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SM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중국에서 발생이 되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에 저는 엔터 쪽을 바라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의료 쪽도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뭐 바닥을 짚고 올라오는데 의료는 뭐 중국 모멘텀도 있고요. 또 이제 겨울 추워지면 우리 과거에 롱패딩 한참 인기였을 때 의료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가 좀 다가오고 있어서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10일 일정은 있지만 일단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충분한 재정 확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기대치가 한 10조 위안인데 기대하는 만큼 나오게 될지 보셔야 될 것 같고 관련주를 좀 압축을 하자면 현대 인프라코어 그리고 의료 쪽 그리고 엔터 쪽도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오로라 투자 자문 이슬희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미국 시장 사상 최고치 다우랑 S&P 달성했는데 코스닥은 지금 보니까 다시 또 약보합 수준으로 전환을 좀 했네요. 코스피는 여전히 강보합 수준에 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여전히 이제 우리 시장은 그런 주도 업종이 좀 계속 부재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바이오 쪽으로 한번 또 수급 쏠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바이오 쪽에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CDMO 관련해서도 특히나 이제 눈여겨 좀 보셔야 될 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밀라노 제약바이오 전시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관련주들의 어떤 수주 증가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가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것은 어떤 업계의 좀 구조적인 성장이 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신약 그리고 이제 플랫폼 관련주들과 더불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유한양행도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대로 간다면 이제 오후장까지 오늘은 좀 바이오의 날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또 이런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된 이런 주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만큼 어떤 그 종목 선택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기아도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되는 게 이달에 또 인도 IPO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자금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재원 확보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자동차 주들도 네, 중장기적으로 좀 모아가시기 좋은 자리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PER도 그렇고 너무 지금 싼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어떤 그 판매량이 또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결국에 이제 3분기 실적은 다소 좀 꺾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어떤 전체적인 실적은 굉장히 좀 양호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적극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수급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또 2천억대 넘게 코스피에서 팔고 있고 코스닥도 현재 400억대 넘게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모든 업종에 또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업종별로 선정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뭐 게임, 자동차 이렇게 좀 저평가된 섹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FOMC 관련해서 또 어떤 유의미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금리 동결에 대한 그런 의견이 좀 많았으면은 상당히 좀 위험할 뻔했는데 다행히도 뭐 0.5는 아니어도 0.25bp에 대한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가 되면서 결국에 이제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하에 따른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을 택한다면은 뭐 연말에 반드시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자면 가장 수혜를 볼 섹터가 바이오 그리고 저는 자동차, 게임 섹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 종목군들 위주로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9월 FOMC 의사로 공개됐는데 일단 인하는 모두 다 동의했지만 빅컷이냐 스몰컷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동결적으로 다음 FOMC에서 동결적으로 20%까지 올라왔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조선주 잠깐 좀 점검을 해볼까 해요. 제가 아침에 브리핑 했을 때 조선주 슈퍼사이클 겪고 있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삼중고도 같이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1, 2위 조선사 지금 합병했고 네. 더불어서 지금 노조 파업 그리고 국정감사까지 같이 삼중고 겪고 있기 때문에 부침이 있을 수 있다라는 브리핑을 제가 앞서서 했었는데 그럼 이런 부침이 있는 구간에도 불구하고 조정 시의 매수 관점이 좀 유효할까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사실 중국은 견제를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하고 그 중국하고 주력 선종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점유율 자체는 이제 1위, 2위를 중국과 한국이 계속해서 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컨테이너선이 이제 위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LNG 쪽이 또 주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LNG 부분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중국이 우리나라를 따라오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제 LNG 부분에서는 크게 좀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말 장기적으로 본다면 또 중국의 이제 기술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턱 밑까지는 쫓아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단기간에 뭔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 이제 그런 수주 사이클을 보면은 LNG
LNG 쪽이 지금 압도적으로 또 잘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좀 문제는 안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반기 대비해서 좀 우려 요인들은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에 이제 조선사들이 이제 수출로 인해서 또 돈을 벌었기 때문에 연말에 이제 달러 약세가 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어떤 수익성에 대한 우려는 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찌됐든 지금 어떤 수출에 대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지금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사이클 자체는 이제 크게 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또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론 조정 정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좀 저가 매수에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MRO 쪽으로 가장 이제 선두주자를 달릴 수 있는 하나오션을 여전히 좀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까지 함께 좀 점검을 해봤고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먼저 코스피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입니다. 티웨이 항공, 한올 바이오파마, 크래프톤, 유한양행, 한미반도체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크래프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조정주자가 또 다시 한번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전고점을 돌파하냐 마냐 이 기로에 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추세대로 간다면 충분히 이제 전고점 이상으로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게임 업종들이 이제 좀 우려감들도 많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나홀로 지속적인 좀 우상향 추세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모든 업종에 대한 생태계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어떠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실적을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임 업종도 이걸 좀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 역시도 최근에 이제 배틀그라운드를 또 필두로 해서 실적이 지금 너무 또 잘 나오고 있고요. 3분기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좀 잘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 지금 출시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 동시 접속자 수가 또 이제 80만을 돌파를 하면서 2020년 이후로 또 한 번 이제 최고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우려 요인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의존도가 좀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배틀그라운드 인기가 식으면 뭐 크래프톤도 지금 다운이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크래프톤이 지금 신작도 굉장히 많이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공개한 것만 파이프라인이 한 20개 정도가 넘기 때문에 이게 순차적으로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초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좀 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어떤 프리미엄을 좀 더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게임이 출시한다라고 해서 모두 다 흥행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최근에 지스타라든지 게임스컴에서 일부 그 게임들을 공개를 했었는데 평가가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좀 기대감도 충분히 좀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게임주 안에서는 대장격으로 좀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에 있어서는 신작이 주가를 상승할 수 있는, 견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되죠. 앞으로 흐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대장주로 움직이는 크래프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중앙 첨단 소재, 에이징랜드, 바이넥스, 엔캠, D&D 파마텍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바이넥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CDMO 쪽은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고점인가 했더니 계속해서 지금 돌파를 하고 있고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들이 좀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제 좀 혼란스러운 장세에서는 결국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느냐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바이오 쪽에 많이 좀 쏠리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CDMO 관련해서 대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지만 이 바이넥스와 같은 중소형단도 좀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시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생산 시설이 좀 중소형 쪽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 수주가 뭐 삼성 쪽으로도 가겠지만은 중소형 시설을 또 가지고 있는 이 바이넥스가 이제 직접적인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테마가 아니라 실질적인 어떠한 그런 외형 성장까지도 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CDMO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또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이 좀 매수의 적기가 아닐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게 구조적 성장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CDO 쪽도 보셔야 되는 게 결국에 이제 CDO라는 게 이제 위탁 이제 개발을 대신 해주는 거죠. 근데 그 개발
개발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CDMO 매출까지도 또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주들의 어떤 실적은 계속해서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대표적으로 중소형단에서는 뭐 ST팜, 바이넥스까지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추격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항상 조정 시에 이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밀라노에서도 제약 바이오 컨퍼런스 개최되고 있는데 미국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 중국의 공백을 한국이 메울 수 있는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계속해서 흐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혜는 지속적으로 받아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상위 3가지 테마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게임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잠시 크래프톤 살펴봤었는데 게임주들에게 있어서는 신작 모멘텀에도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최근에 사실 NC소프트 관련해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주가 살펴보니까 좀 6% 넘게 급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희귀 금속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 이슈가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지난 8일에 이제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었는데 워낙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표현이 딱 적절할 만큼 크게 뭐 받아들일 만한 이슈는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 홍콩까지 해서 급락이 나왔고 이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인지 12일에 재정 관련한 기자회견을 한 번 더 연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히토류도 오늘 좀 올라가고 있는데 히토류는 중국이 목리를 부리면서 가격이 좀 천정부지로 솟고 있다라는 소식도 같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LCC는 오늘 티웨이 단독 보도긴 합니다만 관련해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티웨이가 지금 1대 주주가 예림당이고 2대 주주가 대명 소노 시즌인데 대명 소노 시즌이 본격적으로 티웨이 항공에 있어서 인수 절차에 착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장내 매수나 지분 공개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보통 이제 경영권 분쟁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주가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단기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일단 LCC는 오늘 티웨이 항공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어떤 테마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게임주 좀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시간 외에서는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 이제 오늘 장 시작하고서 좀 많이 눌리는 이런 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딱히 뭐 악재가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좀 바이오 쪽에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지금 게임주들이 다소 좀 약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게임주를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에 지금 3년 동안 보게 되면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최하단 부분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2020년에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한번 했었을 때 21년도까지 이제 게임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던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과거의 패턴이 지금도 이어지리라는 뭔가 보장은 없겠지만은 지금 금리 인하 쪽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제 과거의 어떠한 패턴을 보면서 좀 확률이 높은 업종 쪽에 이제 관심을 좀 두셔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게임주가 아직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크래프톤은 여전히 좀 대장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실적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시프트업 최근에 이제 상장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게임주 안에서도 이제 모바일 쪽보다는 사실 이런 콘솔이라든지 PC 게임 위주로 개발하는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콘솔 게임 매출 비중이 이제 1%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모바일 쪽은 지금 한 11%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모바일 쪽에 좀 집중이 돼 있는데 사실 이제 모바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좀 심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바일 게임끼리 이제 경쟁을 하는 기업들을 보면은 사실 실적도 굉장히 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블록버스터급 신작은 PC나 콘솔 쪽에서 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프트업 역시도 이제 콘솔 관련해서 또 전문적으로 게임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스텔라 블레이드 이제 판매량이 또 100만 장을 넘었고 또 뭐 니케라든지 이런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좀 다각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이제 중국 시장도 이제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경기 부양책과 맞물려서 중국 판호 발급을 받는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 지금 대주주가 또 텐센트입니다. 그래서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또 이제 엔터 그리고 게임 플랫폼 기업으로서 가장 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텐센트가 대주주로 있다라는 거 결국에 이제 판호 발급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 시프트업 역시도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웹젠이라는 종목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이제 그 지스타가 11월 중순에 이제 한 번 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에도 참가를 했었고 앞으로도 좀 참가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웹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수익성 개선이 좀 기대가 되는 이유가 사업 구조가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퍼블리싱 게임을 이제 유통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발사랑 이제 수익을 계속해서 좀 분배하는 이런 구조였다면 최근에는 이제 자체 신작을 또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출시가 내년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당장에 뭐 25년 1분기 실적부터 좀 개선세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주가 재평가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게임주들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 이제 며칠 동안 또 이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조금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NC소프트도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좋았는데 또 이틀 동안 이제 하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는 사실 근데 조금 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게임성에 대해서 문제도 많았고 과금 유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까지 뭐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NC소프트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거 그리고 확실하게 뭔가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어떠한 사업에 대한 구조가 바뀌는 기업들을 조금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드리면은 뭐 웹젠, 시프트업, 크래프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게임 쪽에 있어서는 분명히 또 가격 메리트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밸류에이션 봤을 때 지금 최하단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매수하긴 쉽지 않겠지만 11월 중순에 지스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도 있고요. 또 금리 인하라는 수혜를 받아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탑픽 종목으로 크래프톤, 시프트업 그리고 웹젠 주셨으니까 주가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방송에서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증시 7로 이동해서 방산 쪽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IT, 반도체 투톱들은 다 덜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러브콜을 보내는 쪽을 보자면 방산 쪽이 있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방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순매수 상위 1위 종목으로 며칠 동안 계속 랭크되기도 했습니다. 방산 쪽 같은 경우엔 수주가 여전히 확실하게 좀 받쳐주고 있는 쪽이기도 하고요.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방위비에 대한 분담금도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방산주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대 로템이 탑픽인데요. 2.3% 조정이 좀 오늘은 들어갔고요. 59,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증시
증시8로 함께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는 슈어소프트테크를 챙겨주셨는데 2.7%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네요. 자율주행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묶이는 종목이긴 합니다. 다만 시총이 좀 작긴 하고요. 현대차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테슬라가 우리 시간 기준으로 내일 오전 11시부터 로보택시가 공개가 되면서 키노트 연설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다만 세론 뉴스로 작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부터 미리 반영이 된 건 아닐지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2.7% 하락하고 있고 오늘 주셨던 손절가가 5,100원입니다. 그래서 세론 뉴스로 작용을 하게 된다면 5,10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지 끝까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증시9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슬희 팀장과 함께 게임 관련 섹터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과거에도 2020년에 금리 인하가 됐을 때 2020년, 21년까지 이 게임 관련주들이 굉장한 흥행을 좀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가 사이클이 좀 돌아왔기 때문에 내년도 계속해서 수혜를 좀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좀 모아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3년간 밸류에이션을 따져봤을 때 지금 최하단에 있기 때문에 사실 가격적으로 봤을 땐 메리트가 분명하게 좀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버튼을 누르기는 쉽지 않다라는 부분도 있긴 하고요.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도 같이 12일에 발표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호 발급과 관련해서 연관돼서 추가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탑픽 종목으로는 크래프톤 주셨는데 0.61% 유일하게 상승부를 좀 켜고 있고요.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0.98% 하락하고 있고 웹제는 2.67%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최근에 좋은 좀 긍정적인 코멘트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7% 넘게 장 초반 대비해서도 낙폭을 더 키워가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70전 내린 1,349원으로 개장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2,600선을 탈환했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게임 살펴봤습니다. 관련주로 크래프톤, 시프트업, 웹젠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